1466년 가을, 한양 궁궐, 세조 12년 창덕궁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후원에서는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의왕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이 과연? 갓 태어난 손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이미 권력의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암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아기 대궁께서 울음소리가 참으로 우렁차시옵니다. 안순왕후는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종의 적자로 태어난 이현.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기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왕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인 동시에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1469년 봄 궁궐 마당 4세가 된 제한대군 이현은 나비를 쫓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천진한 아이. 그의 웃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켜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모르는구나. 왕위 계승자로서 짊어져야 할 운명을. 순수한 웃음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대군마마, 이리 오시옵소서. 유모의 부름에 달려오는 아이. 그저 평범한 왕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순왕후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아들의 앞날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어찌 될까? 4세 어린 왕위 계승자의 앞날. 그것은 너무나 불안한 미래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속에는 모든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망감,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정의왕후의 처소에는 연일 중신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대신들, 노련한 정치적 계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4세 어린 임금으로는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우니 13세 되신 제을상군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권력의 논리가 한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정통성으로는 손자 이현이 당연한 계승자. 하지만 현실 정치는 달랐습니다. 어린 임금 주변에는 언제나 권력 다툼이 따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가? 할머니로서의 마음과 정치가로서의 판단. 그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저녁. 정의왕후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을상군을 왕으로 쓰도록 하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4세 제한대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기 임금에서 평범한 대군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어린 이현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촌형 성종이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즉위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님이 왜 저렇게 예쁜 옷을 입으셨지? 아이다운 순수한 호기심.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될 운명에서 신하가 될 운명으로.
한순간에 바뀐 그의 인생. 안순왕후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잡한 계획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왕자가 아닌 대군으로서의 삶.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아들만은 지켜내겠다는 결심. 성종이 즉위한 후 제한대군은 조용히 궁궐 한편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때로는 놀랄 만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궐의 늙은 내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정말 범상치 않구나. 하지만 그 의미는 제한대군의 기이한 인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제한대군 이현은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그의 혼인 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순왕후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해온 계획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잃은 아들이지만 적어도 평범한 대군으로서의 삶은 보장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대군마마도 혼인을 생각하셔야 할 나이가 되셨나이다. 안순왕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의왕후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정의왕후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손재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구나. 김판서댁 딸이 어떠하냐. 김씨 가문의 딸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앓은 병으로 인해 다리를 절었습니다. 때때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른 왕족이라면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에게는 적절한 수준으로 여겨졌습니다. 혼인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이현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궁녀들이 부인의 예법을 가르치려 하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혼례 준비 과정에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군 마마께서는 왜 그리 혼인을 꺼리시는 것일까요? 궁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이 속삭여졌습니다. 그의 반응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혼례일이 정해졌습니다. 첼달 708년 봄, 창덕궁에서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조촐하지만 격식을 갖춘 혼례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현은 신부인 김씨 부인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더럽다. 단 2글자였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신부는 물론이고 양가 어른들까지 경악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비록 병약했지만 정숙하게 자란 양반가 규수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군마마, 그런 말씀을 어찌. 상궁이 황급히 말렸지만 이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신부와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부부의 의무는 물론이고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순왕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진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하지만 이 상태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사옵니다. 안순왕후는 결국 정의왕후에게 이혼을 청했습니다. 혼인한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년 후 14살이 된 이현에게 다시 혼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안순왕후는 이번에야말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들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 혼례는 첫 번째보다 더욱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현은 이번에도 부인을 거부했습니다. 박씨 부인에 대해 이현은 믿기 어려운 주장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소. 동성애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그 가문은 명예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혼은 불가피했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한대군의 두 번째 이혼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족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대군마마의 행동이 과연 정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하들의 속삭임 속에서 두 가지 평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언가 깊은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한대군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83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17살이 된 이현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김씨와 재결합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혼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과연 제한대군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기이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을까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기묘한 혼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순왕후는 아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을 그토록 거부했던 아들이 왜 갑자기, 과연 이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변화한 것일까요? 조선 왕실의 가장 기이한 인물 제한대군.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여전히 그 답을 감추고 있습니다. 김씨 부인과의 재결합 선언이 궁중에 퍼졌습니다.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7세가 된 제한대군의 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미성숙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의 이혼을 겪고도 첫 번째 부인을 다시 맞이한다는 것.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군마마의 행동이 갈수록 기이하옵니다. 좌의정 정창손이 성종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성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촌 동생에 대한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대군의 모든 행동이 진짜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치밀한 계산의 결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더욱 날카로운 시선들이 제한대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훈구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신복 임사홍이 은밀한 모임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한대군이 정말 바보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통 혈통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소. 이들의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대군의 주변에 은밀한 감시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은밀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한대군이 대궐뜰에서 벌인 행동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는 꿀떡 찌꺼기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고 물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정말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모르시는 것이옵니까? 시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이 아니냐. 이현이 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진짜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요? 진실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궁중의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한대군이 정말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완벽한 유교 예법 준수를 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바보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예법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모순된 행동들이 더욱 큰 의문을 낳았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순왕후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아들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던 그녀였지만 최근 이현의 행동은 그녀조차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아들의 방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아, 너는 정말...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어머니의 불안한 시선을 받으며도 태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줄타기였습니다. 너무 똑똑해 보이면 의심받고 너무 바보 같으면 제거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치밀한 계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훈구파의 감시가 더욱 치밀해지는 가운데 제한대군은 또 다른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씨 부인과의 재결합식에서 그는 갑자기 후사는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궁중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왕족이 후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것도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과연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바보의 행동이었을까요? 제한대군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천재인가? 바보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조선 왕조의 운명이 이 수수께끼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실은 오직 시간만이 밝혀줄 것이었습니다. 재결합식 이후 궁궐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제한대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에서 의심으로 다시 경계로 바뀌어갔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종 3년 가을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아직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훈구퍼 핵심 인물들의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사홍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나 제한대군의 행동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성종의 물음에 임사홍은 준비된 듯 답했습니다. 음모의 그물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대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임사홍이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예법은 완벽하게 아시는데 꿀떡찌꺼기는 모른다 하시니 이것이 어찌 자연스러운 일이겠사옵니까? 더욱이 후사를 두지 않겠다는 선언, 이는 분명 계산된 행동이옵니다. 성종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사촌 동생에 대한 애정과 왕으로서의 경계심이 충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창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 또한 같은 생각이옵니다. 진짜 바보라면 저리 일관된 행동을 보일 수 없사옵니다. 훈구파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제한대군에 대한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종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의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왕좌를 지켜야 하는 부담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성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시를 강화하라. 대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하여라. 이 명령이 내려진 순간 제한대군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궁궐 안팎에 그를 지켜보는 눈들이 깔렸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든 아니든 그는 이제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제한대군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 연기로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문득 4세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정의왕후가 성종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그날, 그때의 충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긴 연기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제한대군은 무릎을 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60년의 생을 견뎌내야 하는 그에게는 아직 40년이 넘는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절망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끝없는 고통의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안순왕후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성애가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현아.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한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35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만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진정한 자신이었습니다. 견디거라. 아직 끝이 아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 옳다면 하늘이 도울 것이다. 안순왕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받은 후 제한대군은 홀로 침실에 남았습니다. 강화된 감시체제가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훈구파의 의심 어린 시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문득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어둠 속 희미한 촛불처럼 그의 마음 한편을 은은히 밝혔습니다. 깊은 사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종의 얼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록 4세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 짧은 시간의 가르침들이 기억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예종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아, 진정한 왕은 권력을 쥐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자란다. 왕좌를 잃더라도 그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또 다른 가르침도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굽혀야 살 수 있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야 지혜로울 수 있느니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한대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바보 연기도 굴욕적인 타협도 모든 것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굽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모든 굴복이 사실은 지혜였습니다. 모든 어리석음이 사실은 현명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의왕후와의 마지막 대화도 생생했습니다.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하던 그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이셨습니다. 현아, 할미가 너를 왕좌에서 내려보내는 것은 너를 죽이지 않기 위함이니라.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할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와 닿았습니다. 정의왕후는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손자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아픈 선택을 했습니다. 왕좌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결정은 희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순왕후가 자신의 2번의 이혼을 주도했던 이유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후사를 두지 않게 함으로써 왕위에 대한 위협 요소를 원천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선택이 그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이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혼자가 아니었구나. 제한대군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할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헌신이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연기해왔다면 이제는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완벽하게 역할을 해내야 했습니다. 훈구파의 의심이 깊어졌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사옵니다. 아들은 끝까지 버텨내겠나이다. 제한대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를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에 보답할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더욱 교묘하고 완벽한 바보 연기를 통해 모든 의심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기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40년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진정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천도 25년 겨울 제한대군의 생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60년간 조선 궁궐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보 왕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제한대군은 여전히 그 특유의 어리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60년간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궁궐에 가장 큰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제한대군은 정말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깊은 밤중에 제한대군의 처소에 한 늙은 상궁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상궁 송씨였습니다. 제한대군이 4세 때부터 곁에서 모셔온 유일한 측근이었습니다. 60년 동안 그의 모든 비밀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송 씨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밤이 특별한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0년간 지켜온 약속이 마침내 지켜질 시간이 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송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6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성과 사랑, 그리고 깊은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말입니다. 송 씨의 목소리는 깊은 밤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 씨가 불렀을 때 제한대군의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60년간 숨겨왔던 예리한 지성이 스며나왔습니다. 바보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이 그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한대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60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진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송 씨는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왔습니다. 주군의 진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순간을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도 되겠구나. 제한대군의 입에서 나온 것은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놀랍도록 명료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60년간 숨겨온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송 씨는 이 목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린 왕자 시절에 총명했던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이제야 진짜 제한대군이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연기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습니다. 60년간 지켜본 진실이 마침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군이 정말로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송 씨의 눈물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단 한순간도 바보였던 적이 없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60년간의 완벽한 연기가 마침내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의 고백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주군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4세 왕위를 잃던 그날부터 나는 깨달았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께서 나를 밀어낸 이유도 훈구파들이 성종을 택한 이유도 모두 알고 있었다. 제한대군의 말에는 놀라운 정치적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4세 어린아이가 깨달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했던 왕자를 생각하니 말입니다. 송 씨가 떨리는 손으로 비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60년간 제한대군이 몰래 써온 일기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한문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통찰력 또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도, 중종 반정도,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구나. 일기 속에는 각 시대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정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이었습니다. 60년간 숨겨온 천재성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연기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증명하고 싶었다. 권력을 포기하고도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60년간의 완벽한 연기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깊은 밤 설경 속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한대군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중종 21년 1125년 겨울, 제한대군 이현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60년의 긴 여정이 마침내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평생을 관통했던 그 애매한 미소를 여전히 머금고 있었습니다. 성종부터 중종까지 3명의 왕을 거치며 살아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 같사옵니다. 시의가 조심스럽게 중종에게 고했습니다. 왕은 서둘러 제한대군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평생 수수께끼였던 이 숙부를 마지막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침실에는 안순왕후와 김씨 부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특히 김씨 부인은 평생의 반려자를 잃는 아픔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숙부마마. 중종이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한대군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평생 흐릿했던 그 시선이 마지막 순간에는 칼날처럼 예리해져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오셨구나. 제한대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옵소서. 그냥 편히 계시옵소서. 중종이 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끝까지 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평생을 관통한 완벽한 유교적 예법이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중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한대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신이 정말 바보였다고 생각하시옵니까? 순간 침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60년간 조선을 관통한 최대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중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한대군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이것이 제한대군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었을 뿐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대군의 죽음은 조선 전체에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의 장례는 왕의 명으로 극진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생 바보로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이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사관들은 그의 기록을 남기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 정말 바보였던 것일까? 아니면 완벽한 생존 전략이었을까? 기록은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제한대군이 죽은 후 곧바로 뒤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묻혔고 후사가 없어 그들의 혈통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후세의 역사가들도 문학가들도 그 진실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는 것이 그의 마지막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중종 18년 천기너 23년 제한대군 이현은 57세가 되었습니다. 한양저택에서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 반정의 피바람을 모두 넘겼습니다. 이제 조선 왕실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후사 없는 노년을 평온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격동의 세월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전하, 오늘도 시를 지으시겠나이까? 김씨 부인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전기 묻어났습니다. 제한대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애틋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은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권력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여전히 그 특유의 어리석어 보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인 지혜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깊은 피로감도 느껴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온 한 인간의 무게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진정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첸사크바드 94년,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그는 제한대군을 걱정했습니다. 제한이는 괜찮겠지.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에 대한 염려를 놓지 않았습니다. 형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과연 제한대군이 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한대군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생존자라는 것을. 정의왕후는 14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재에 대한 미안함을 품고 갔습니다. 제한아, 할미가 미안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손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제한대군이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어리석음이 사실은 최고의 방어막이었다는 것을.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몰락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그는 쓸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제한대군은 여전히 한양에서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의 치밀한 계산의 결과일까요? 중종은 즉위 후 제안대군을 각별히 예우했습니다. 원종공신 3등으로 책봉하며 대우했습니다. 대군마마는 참으로 신기한 분이시옵니다. 중종이 신하들에게 종종 하던 말이었습니다. 바보 같으면서도 지혜롭다는 평가였습니다. 어리석으면서도 예리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왕 역시 그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신했습니다. 1525년 가을, 제한대군은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희미한 미소와 함께한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편안하구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60년의 긴 연기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진정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었을까요? 제한대군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60년 동안 살아온 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관들은 실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천성이 우둔했으나 예법을 잘 지켰다. 혹자는 그가 진정 어리석었다 하고, 혹자는 지혜로운 처신이었다고 한다. 후세 역사가들 역시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진정한 바보인가, 생존의 천재인가? 제한대군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권력투쟁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생존의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똑똑한 척하는 것보다 바보인 척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권력보다 생명이, 야망보다 평안이 더 소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조선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세요. 제한대군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